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리츠테크 로보틱스, 티커는 RR입니다. 네, RR. 이 기업 정말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786%나 폭등하면서 시장의 모든 관심을 빨아들였거든요. 와,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동안 4분기 연속으로 시장의 실적 기대치를 밑돌면서 투자자들의 머릿속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바꿀 미래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재무제표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는 극단적인 두 얼굴을 가진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 자료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3분기 실적 보고서, 월가의 애널리스트 분석, 기술 전문 매체의 심층 기사, 그리고 레디 포럼까지요. 네, 가장 흥미로운 레딧의 개인 투자자 포럼까지 이 모든 관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제대로 한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과연 리츠테크 로보틱스가 서비스 로봇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위험한 투기성 주식에 불과한가? 네, 그 실체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기업이 처한 핵심적인 딜레마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아마 전체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딜레마죠? 리치테크는 지금 뭐랄까 사업 모델의 근간을 바꾸는 거대한 수술을 진행 중입니다. 수수료? 네, 로봇 한 대를 팔아서 목돈을 버는 방식에서 매달 구독료를 받는 서비스형 로봇. RAAS. 네, 즉 RAAS 모델로 전환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지만 이 전환 과정에서 단기적인 매출 감소와 손실 확대는 어쩔 수 없는 성장통일 셈입니다. 그러니까 일시불로 큰 차를 파는 대신에 매달 이용료를 받는 장기 렌터카 사업으로 바꾸고 있다. 이런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당장은 들어오는 돈이 적어 보일 수밖에 없겠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투자자의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리츠테크가 이 RAAS 모델의 수익성을 증명하기 전에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먼저 바닥나지는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리츠테크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투자자들의 열광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측면, 이 회사가 파는 꿈의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네, CES 2025에서 공개된 로봇들 정말 화제였잖아요. 그랬죠. 특히 AI 바텐더 로봇 아담하고 음료 제조 로봇 스콜피오는 그냥 팔만 달린 자판기가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이랑 눈을 맞추고 상호작용까지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정해진 레시피대로 칵테일을 만드는 걸 넘어서 이제 고객의 표정이나 대기열의 길이를 인식하고 스스로 작업 속도를 조절하거나 추천 메뉴를 제안하는 수준까지 온 거죠. 와, 기술의 정점에 있는 겁니다. 맞아요. 당시 CEO 맷 카셀라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인상 깊었어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은 로봇에게 맡기고 인간 직원은 고객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게 만드는 것. 네, 바로 그 철학이요. 이게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 이미 미국 전역의 호텔, 병원, 레스토랑에서 300대가 넘는 로봇이 실제로 이 철학을 구현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 기술적 비전의 심장에는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리츠테크가 단순히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사다 쓰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로봇을 위한 AI 슈퍼컴퓨터 플랫폼인 제슨 토르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활용하는 핵심 파트너 중 하나라는 검이죠. 제슨 토르요? 그게 그냥 좋은 칩을 쓴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부품을 쓴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경쟁사들이 아직 정해진 동선만 반복하는 로봇을 만들 때 리츠테크는 엔비디아의 두뇌를 빌려와서 스스로 주변 환경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기술적 격차가 RAAS 구독 모델의 성공을 좌우할 해지율을 낮추고 장기 고객을 묶어두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똑똑한 로봇이 더 많은 일을 하니까요. 그렇죠. 더 적게 고장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와, RAAS 모델의 성공 여부가 결국 로봇의 지능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이 RAAS 모델이 사업적으로는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중소기업 오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중소기업 오너요? 네, 수천만 원짜리 로봇을 덜컥 구매하는 건 엄청난 투자지만 월 구독료 수십만 원만 내면
최첨단 AI 로봇을 바로 다음 주부터 내 가게에서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우, 솔깃하죠. 진입 장벽이 거의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고객은 인건비 절감 효과 덕분에 도입 한 달 만에 투자 비용을 회수할 정도의 높은 ROI를 보였다는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한 달 만에요? 한 달 만에 본전을 뽑는다고요? 그 정도면 정말 마다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런데 구독 모델이라는 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바쁜 금요일 저녁에 로봇 바텐더가 갑자기 고장나면 어떡하죠? 월 구독료 낸다고 화난 손님들이 진정되진 않을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유지보수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RAAS 모델의 성공은 로봇 자체의 성능만큼이나 사후 관리, 즉 서비스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리치테크는 원격 모니터링과 현장 서비스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구독 고객이 수천, 수만으로 늘어났을 때 지금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RAAS 모델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 중 하나죠. 그렇군요. 결국 사업이 커질수록 서비스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도 이 RAAS 모델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겠죠. 재무제표를 보면 뭔가 힌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RAAS 전환 때문에 2025년 3분기 전체 매출은 줄었지만 총 이익률은 74.4%로 오히려 크게 개선됐습니다. 와, 74.4%요? 네, 이건 일회성 판매보다 구독 서비스의 마진이 훨씬 높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와, 74.4%면 웬만한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의 마진율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의문이 생깁니다. 마진이 이렇게 좋은데 왜 회사는 3분기에 4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한 거죠? 네,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의 어두운 현실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금 소진율, 즉 캐시번이죠. 현금 소진율? 2024년 6월 기준으로 회사가 보유한 현금은 92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기 순손실이 131만 달러였어요. 131만 달러? 산술적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1년 반이면 돈이 바닥나는 상황이었죠. 물론 그 이후에 대규모 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했지만 근본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돈을 태워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신주를 발행하는 것도 그 때문이겠군요. 잠깐만요. 근데 신주를 발행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나요? 시장이 회사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줄 때 공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R&D나 마케팅에 투자하는 게 지금 같은 성장 단계의 회사에게는 더 현명한 전략일 수도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리치테크의 경우는 좀 생존을 위한 자금 조달에 가깝습니다. 아, 생존요? 네. 수익성이 검증된 기업이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증자를 하는 것과 매달 운영비가 부족해서 증자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후자의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면서 일단 버티고 보자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셈이죠. 아, 이건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스스로를 부양하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재무적인 문제 말고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법적 리스크입니다. 2025년 6월 뉴욕에서 60만 달러 규모의 사기 및 계약 불이행 혐의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사기요? 네. 회사 측은 사업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이 60만 달러라는 숫자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맥락이라면? 3분기 전체 매출이 120만 달러였는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송에 걸려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매출의 절반이요. 네. 이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비중이 너무 크죠. 단순한 금액 문제를 떠나서 회사의 사업 관행과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매출의 절반에 달하는 소송이라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문제 외에도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더 험악한 루머들도 돌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부터는 확인되지 않은 말 그대로 소문의 영역이지만 투자 심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루머는 뭐였죠? 중국산 저가 로봇을 수입해서 껍데기만 받고 3배 가격에 팔고 있다는 이른바 재포장 의혹입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포럼 유저들이 리치테크 로봇의 특정 부품 번호가 중국의 다른 저가 로봇과 일치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의혹이 확산됐죠. 아,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엔비디아와의 첨단 기술 파트너십이라는 회사의 공식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 파급력이 컸습니다. 그 외에 또 있나요? 주가 조작을 위해 해외 유령 회사를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와, 이건 역시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그야말로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소음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을 막고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와,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한쪽에서는 엔비디아의 최신 두뇌를 장착한 혁신적인 로봇 기업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현금은 바닥 나가고 소송에 시달리며 정체불명의 루머까지 떠도는 문제 기업이라고 하니. 그렇죠. 그래서 이게 R 주가에는 대체 무슨 의미죠? 우리는 이 상반된 정보들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초고 위험, 초고 수익입니다. High risk, high reward. 맞습니다. 현재 리치테크가 겪는 모든 문제는 RAS 전환이라는 거대한 도박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해서 안정적인 구독 수익 모델을 구축한다면 이 회사는 서비스 로봇 시장의 넷플릭스나 어도비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기술적 우위를 잃거나 소송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도박의 성공 가능성을 현재 주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바로 밸류에이션 문제죠. 밸류에이션? 현재 리치테크의 연간 매출은 400에서 5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10억 달러에 육박해요. 와, 매출 대비 주가 비율, 즉 PS가 80배를 넘어갑니다. 80배요. 감이 잘 안 오는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마치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신입사원의 미래 가치를 40억 원으로 평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 이 사원이 앞으로 승진해서 임원이 되고 회사를 크게 성장시킬 거라는 10년, 20년 뒤의 모든 기대를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이뤄낼 거라는 가정하에 매겨진 몸값인 셈이죠. 그렇군요. 즉,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아주 과도할 정도로 현재 주가에 미리 다 끌어와서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꺾이면 위험하다는 거군요. 게다가 이 시장에 리치테크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완벽한 미래는 경쟁자들이 가득한 정글에서 살아남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 로봇 분야에서는 서브 로보틱스, 티커 SERV가 특정 분야를 깊게 파고들며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 서브 로보틱스. 네, 리치테크와는 시장이 조금 다르지만 서비스 로봇 시장의 파일을 나눠 먹어야 하는 경쟁자죠. 그리고 로봇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잖아요. 아, 네. 그들이 직접 바텐더 로봇을 만들진 않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 기술의 기준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로봇이 보여주는 역동적인 움직임은 대중들이 로봇 하면 기대하는 눈높이를 엄청나게 올려놓았죠. 아, 그쵸. 막 덤블링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리치테크의 로봇이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처럼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면 저건 그냥 움직이는 기계 아니야? 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술력 경쟁을 넘어선 인식의 경쟁입니다. 투자금이나 인재를 유치하는 데도 영향을 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리치테크 로보틱스는 정말 뜨거운 꿈과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줄 것이라는 아주 멋진 꿈을 팔고 있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연료인 돈이 계속 바닥을 드러내고 소송이라는 암초까지 만난 차가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들을 청취자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내리는 과정에서 리치테크라는 기업에 대한 자신만의 투자 관점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질문들인가요? 첫째, 리치테크의 RAIS 모델 전환은 미래를 향한 현명하고 과감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아직 수익성이 증명되지 않은 사업 모델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시간을 벌고 있는 것에 불과할까요? 둘째, 여러분은 아담과 스콜피언 로봇이 보여주는 엔비디아의 두뇌를 빌린 기술적 잠재력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4분기 연속 적자와 매출의 절반에 달하는 소송이라는 재무제표의 뚜렷한 위험 신호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질문들을 깊이 고민해 보시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